골든타임이 중요한 무서운 합병증 일으키는 3대 질환부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기로 오인하다가 사망까지 하는 독감입니다. 강 교수님, 요즘 독감 환자 많이 있더라고요. 예, 정말 많죠. 그래서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금년 11월 초가 독감 환자가 5배 이상 증가했다고 그러고 또 10월 말과 11월 초를 비교해 봐도 73%나 증가했다고 하거든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다들 마스크 쓰고 손 자주 씻고 하면서 독감이 거의 유행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가 3년 만에 유행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독감에 면역이 있었던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보다 훨씬 심하게 앓는 경우가 많고요. 독감은 사실 정점이 12월 중순 이후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독감하면 감기보다 조금 더 심한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아니 합병증으로 죽을 수도 있다니까 정말 무서운데요, 교수님? 네. 네, 맞습니다. 독감은 굉장히 경증부터 중증까지 다양한 증상을 보일 수가 있는데 가장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제 폐렴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독감의 가장 흔한 합병증이라고 하면 중이염 같이 경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 것도 있겠지만 심장에 영향을 미치는 심근염이나 심낭염 혹은 뇌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뇌신경계 합병증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독한 합병증을 만들어낼 수 있겠고요. 폐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망률의 3위까지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합병증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폐렴의 합병증이 잘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군을 우리가 잘 아는 건데요. 표를 하나 보시게 되면 65세 이상 이제 독감에 의한 사망률의 빈도인데요. 65세 이상이 평균보다 거의 한 10배는 높고 45세에서 64세는 거의 20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15세에서 44세까지는 거의 100배 가까이 차이 나는 걸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독감의 고위험군으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어서 나라에서도 이렇게 무료 접종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면역 저하자라든지 임신부나 소아 같은 경우에는 독감 예방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나 위험한 독감 합병증이죠. 폐렴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 저희가 퀴즈를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네. 풀어볼게요. 감기가 심하면 폐렴이 된다. OX. 저게요 딱 보니까 감기가 심하면 폐렴이 될 것 같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합병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또 눈치가 백단이어서 O일 것 같지만 저건 X입니다. 뭐 틀어서 한번 생각하셨어요. 네, 틀었어요. 트위스트. 정답은요? 눈치가 정말 좋으신 것 같습니다. 저 X고요. 사실 감기랑 폐렴은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게 우리가 기도를 중심으로 위쪽으로 코, 인후두를 해서 상기도라 부르고 기도를 밑으로 이제 폐가 있는 하기도가 있습니다. 그 감기는 전형적인 급성 상기도 감염이라서 상기도는 보통 이제 코감기라든지 코막힘, 목 아픔 이런 증상을 많이 호소하고 보통 일주일 있으면 없어지죠. 하지만 하기도는 이제 폐렴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두 질환은 전혀 별개의 질환이 되겠죠. 오히려 이제 독감 같은 경우에는 상기도, 하기도에 고르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독감으로 이제 폐렴이 된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오를 할 수 있겠지만 감기는 이제 폐렴이 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기와 폐렴은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것이다라고 배워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감기와 독감도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요. 두 가지가 증상이 비슷하다 보니까 내가 이게 감기에 걸린 건지 독감에 걸린 건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우리 강 교수님께서 짚어주시죠. 예, 독감 증상은 고열, 오한, 그리고 두통과 근육통이 오고 아주 몸살이 심하고 피곤하면서 또 기침, 콧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언뜻 보면 좀 심한 감기가 아닌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실 독감이라고 독한 감기라고 이름을 짓다 보니까 혼란이 있지만 엄연히 다른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감기랑 비교를 해보면 갑자기 또 39도 이상의 고열이 나는 경우가 많고 또 두통, 근육통이 흔하고 아주 심합니다. 그리고 2, 3주 피로감과 쇠약감이 지속이 되고 그다음에 물론 감기처럼 콧물이나 이런 코막힘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렇게 흔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감기와 차이가 있습니다.
네, 독감과 감기가 이렇게 다르다는 걸 알았는데요. 특히나 독감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합병증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합병증이 빨리 왔는지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뭐 기침이나 가래랑 이런 게 좀 다른 건지 궁금하거든요, 박 교수님. 네, 이게 기침은 주 증상인데 감기의 주 증상인데 감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성 상기도 감염이기 때문에 그냥 콧물, 코막힘, 목 아픔, 기침 정도로 있고 보통 증상이 오래되지 않고 가래가 설사 난다고 해도 맑은 가래가 나타나는 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독감의 합병증으로 폐렴이 발생하게 되면 그 독감에 걸리면 상하기도가 염증이 쫙 생겨서 기도가 점막이 다 손상을 받으면서 폐렴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때는 가래도 늘고 열도 많이 나고 가래도 굉장히 진해지고 탁해지고 냄새도 나는 그런 경우도 많아져서 우리가 폐렴, 감기, 기침이 오래가고 가래가 진해지고 하면 우리가 폐렴을 심각하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고령의 환자분들 경우에는 이렇게 증상이 미약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기침 가래가 호전되지 않고 심해진다면 폐렴을 반드시 의심해야 됩니다. 네. 자, 무서운 폐렴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독감에 걸리지 않아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폐를 튼튼하게 관리해야겠죠. 우리의 폐 상태가 어떤지 점검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박 교수님께서 김현영 씨 폐 네. 테스트 한번 해주세요. 네. 자, 나와주실까요? 이런 장치가 있네요. 네, 요거는 폐활량계입니다. 그래서 폐활량계인데 요걸 통해서 폐 기능을 측정할 수는 없겠지만 폐를 대략적으로 폐 양을 측정해보고 떨어졌으면 올릴 수 있는 기계인데 한번 먼저 불어보시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폐렴을 알아갖고 네. 폐 기능이 별로 안 좋거든요. 오. 진짜로. 네. 진짜로요? 이게 어떻게 이게 왜 하나도 안 올라가죠? 모르겠어요. 잠깐만, 진짜로 잠깐만요. 하신 거 맞죠? 오. 고장 네. 난 거 아니에요? 아, 고장 난 건 아니고요. 네. 요게 누구나 이제 우리가 호흡을 하면 바람을 들이마시고 내쉬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이걸 딱 보면 불고 싶어요. 그래서 네. 폐활량계 보고 막 부읍니다. 근데 요거는 부는 게 아니고 땡기는 힘을 측정하는 거고 땡기는 능력을 평가하고 좋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한번 아, 다시 지금 한번 부신 거죠? 불어보시겠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맞습니다. 하니까 올라가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너무 하나밖에. 무리하지 근데 마세요. 너무 무리하시면 어지러우니까 네. 요거가 근데 이제 한 2칸 이상은 나와줘야 우리가 좀 그래도 괜찮은 폐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실 것 같고요. 제가 한번 시범을 한번 먼저 보여줄게요. 요거를 불 때는 바람을 충분히 내쉬고 당겨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아, 역시. 이렇게 폐활량이 그렇게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은 원래는 수술 환자를 위한 네. 폐활량계예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면 가래도 차고 이제 호흡근도 약해지기 때문에 그 떨어진 폐 기능을 올리고 가래를 잘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폐활량계라고 할 수 있겠죠. 야, 교수님 그럼 저도 이거 하나 집에다 놔야 되겠는데 어디서 사야 되나요? 이거? 요거는 사실 누구나 다 이게 필요하진 않고요. 네. 뭐 수술을 최근에 했다든지 가래가 많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걸 활용하면 좋을 것 같지만 뭐 꼭 이게 아니어도 뭐 페트병 같이 그런 것으로 바람을 불고 땡기고 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폐활량을 키울 수 있는 기구를 만나봤고요. 박 교수님은 자리해 주시고 그럼 이어서 집에 있는 페트병으로 운동할 수 있는 방법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건우 트레이너가 폐를 튼튼하게 하는 운동법 바로 알려주시죠. 네, 요거는 집에 항상 있죠. 그렇죠. 페트병이 많이 준비되어 있죠. 네. 이 페트병을 활용하기 이전에 일단 호흡법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호흡을 들이마실 때 호흡 근육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자, 가슴을 활짝 피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코로 최대한 들이마셔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풍선처럼 부풀려야 됩니다. 다시. 자, 이렇게 할 때 대부분 저를 보세요. 어깨가 너무 올라가 버려요. 이게 아니라 옆으로 팽창하게 해야 돼요. 옆으로 팽창이 돼야 됩니다. 그럼 좀 더 많이 들여 마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쉴 때는 입으로 살짝 아래로 숙이면서 복부에 힘을 주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페트병을 이용해서 한번 좀 더 강하게 한번 해볼게요. 네, 자, 강하게. 두 손으로 먼저 이렇게 딱 잡으시고요. 이 상태에서 가슴을 활짝 편 상태에서 자, 최대한 옆을 오, 이렇게 훅 흡기를 하면서
팽창을 시켜주는 거예요. 네. 팽창을 시켜주고 이 상태에서 아래로 쭉 내쉬면서 복부의 힘을 강하게 주면서 후 내셔야 됩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너무 강하게 나지 마시고, 네, 일단은 이 호흡 근육이 아직까지는 좀 정상적으로 막 이렇게 수축했다 이완했다가 이게 정상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네, 좀 더 이렇게 평상시에 꼭 이 페트병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최대한 옆으로 팽창시킨다는 느낌으로 팽창시켰다가 복부에 힘을 주면서 이 동작만 반복을 해도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폐렴을 예방할 수 있는 폐 튼튼 운동법을 배워봤고요. 또 폐렴 예방의 기본은 백신일 것 같아서 백신에 관련한 퀴즈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독감 백신은 1년 중에 아무 때나 맞을 수 있다. OX 뭘까요? 저거는 오해요. 저희 동네 어르신들은 아무 때나 막 맞으시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막 되게 많이 맞으시고 그래요. 예방한다고. 그래서 오. 맞나요? 아, 정답은 X입니다. 어르신들 어떡하죠? 그 동네. 예, 이게 왜 그러냐면 독감은 이제 매년 유행하는 독감이 좀 달라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예측해서 예방접 백신을 만들고 그것을 매년마다 달리 맞아야 되고 또 하나는 백신이 아까도 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12월 말부터 이제 막 유행하기 때문에 그 백신이 생성되고 이런 과정 때문에 한 10월에서 11월 정도에 많이 맞게 됩니다. 그래서 1년 중에 아무 때나 맞는 게 아니고 10월에서 11월 정도에 맞게 되고 그 65세 어르신 백신 같은 게 10월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폐렴구균 백신하고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폐렴구균 백신은 폐렴 백신이라고 흔히 불리는데 폐렴구균을 예방하는 백신이기 때문에 폐렴구균에 대한 백신은 1년 내내 아무 때나 맞아도 되고 그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에서는 1회 접종이 이제 나라에서도 무료로 이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독감 예방 접종은 때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서운 합병증 일으키는 3대 질환 알아보고 있는데요. 먼저 알아본 독감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자, 과연 몇 시간일까요? 48시간. 박 교수님, 48시간이 독감 골든타임이군요. 네, 독감은 이제 보통 72시간 이내, 3일 이내에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이제 우리 몸에서 쫙 번지게 되는데요. 그것을 미리 막고자 한 48시간 이내로 우리 항바이러스제를 먹거나 드시게 되면은 이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서 질병의 경과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고요. 또한 합병증도 줄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48시간 이내에 항바이러스제를 드시고 꼭 48시간이 지나더라도 드셔도 효과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8시간 이내에 드시는 것을 권장하고자 이제 저렇게 48시간을 골든타임으로 정해봤습니다. 네, 보통 아프면 감기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독감인지 잘 판명하셔서 48시간 이내에 치료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